최근 공수처에 대한 일들이 뉴스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말의 약자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찬반이 확연하게 나뉘어 있죠. 흔히 이렇게들 보고 있을 겁니다. 공수처를 찬성하면 좌파이고 반대하면 우파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질 수 있도록 공수처를 만들자. 그래서 의견이 나뉘는 것이지, 그래서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을 잘 살려서 정의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파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좌파만 그것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해를 하는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거기에 당연히 당리당략이 개입되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내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좀 시위를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었죠. 어떻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기는 이것이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어떤 조직법을 만들 때, 어떤 기구나 조직을 만들 때는 특정 정치 세력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미는 것은 반드시 뒤에 후회를 하게 된다.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공수처가 강한 것이다, 강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뜻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긴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지 이런 세력들, 그들은 원칙도 없고 또 가장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반듯한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뉴스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설치하자. 바로 그런 뜻에서 공수처를 만들자 하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일단 말은 참 괜찮은 것 같죠. 독립기관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생각이 검사를 배제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 그런 공무원은 당연히 검사이겠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의심스러우니까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검사보다 더 공정하고 그리고 이 부패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명감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정한 자가 누구냐? 바로 개인 사업자인 변호사들이다.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그렇다. 거기까지 해두고 다음 이야기를 하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3개의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이제는 4개의 당이 되겠죠. 자기네들 국회의원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 법안 개정안하고 공수처 법안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합의를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4개 정당입니다. 이들이 한 합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개 정당은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던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안,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에서도 자기 자신들, 국회의원은 쏙 빼버린 그들입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기자라든지 하는 언론인을 포함시켰죠. 이번에도 이 사당 야합을 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국회의원을 쏙 뺐습니다. 국회의원만 빼기는 좀 낯간지러웠는지 대통령 친인척도 빼주었습니다. 공수처에서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처음에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했던 바로 거기에서 국회의원 빼고 대통령 친인척 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빼고 나면 무슨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것인가? 무슨 부정부패를 막아낸다는 것인가? 현재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판사 잡고, 검사 잡고, 경찰 잡는 단지 그것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일을 진두지휘했다 해서 이해찬 대표가 치사까지 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이것이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고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이것이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것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이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는 말이죠. 거기에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에서 합의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끼리끼리 모여서 야합을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인원이 7,000명이다. 그 중에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기로 한 숫자는 5,100명이다. 그러면 7,000명 중에 5,100명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행사한다. 물론 이러한 기소권 행사가 타당한가? 그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서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7,000명 가운데 5,100명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세게, 강하게 잡는다.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5,100명이 누구냐? 그것을 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대상은 바로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자인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소위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 하면은 경찰을 떠올립니까? 판사를 떠올리거나 검사를 떠올립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죠. 지금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대통령 주위에 있는 자들,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잡겠다. 이제 공수처가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강행을 해서 잡겠다 하는 것이 판사, 검사, 경찰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종래 공수처에서 어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 이야기는 바로 4당이 합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들 4개의 정당이 야합을 했다. 바로 그런 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분개하고 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야합을 했는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공수처 법안을 올리기로 하고 그 두 가지를 엮어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것이 시일이 촉박해서 올린다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계속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아무리 어느 쪽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강행하지 않고 하는 이 국회의 룰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이런 짓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악용한다 하는 그 부분보다도 국회의 기능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종래 공수처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고 권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감시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는가?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즘 우리가 봐서 알듯이 대통령 비서실,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좀 직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 행정관까지 다 포함해서 공수처의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또 정부 측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도 들어있고 준장 이상의 장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직 유관단체의 장들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것이 종래 공수처의 대상으로 알려져 왔던 그런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당이 자기들이 합의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제일 마지막 여기에 있는 법관, 검사, 경찰, 이들이 5,100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만을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에 기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연두색으로 테두리를 친 이 많은, 실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 애초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1,900명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들이 1,900명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뺐는지 1,900명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랬을 때 설치되는 공수처는 1,900명만 수사만 할 수 있다. 사실상 아주 쏙쏙 다 빼줬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회의원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대단한 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수처, 그 공수처가 한다는 일이 이런 것이다. 자기들 밥그릇은 미리 다 챙겨놓고 오히려 차라리 공수처가 없다고 했으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감시망 속에 있었을 텐데, 이제 공수처가 맡아서 하니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오히려 그 악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본다면 이 공수처에서 검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변호사들이 들어간다. 그것은 그 법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은 또 다른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개인 사업자인 변호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이면서 그리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면서 또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주 자유롭게 자기 자신들은 전혀 심판받지 않고 이런 일들도 하고 좋은 일만 자꾸 생기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사하고 사전에 미리 감시하고 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그들이 공수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더 큰 문제들이 줄줄이 생겨날 겁니다. 어떻든 변호사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도 그렇고 국회 등 소위 각종 권력기관에는 리걸마인드 없는 그리고 법 전문가도 아닌 그런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수사하는 세상이 되고 변호사가 심판하는 세상이 되고 변호사가 정치하는 세상이 된다. 아니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고위공직자 목록,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런 목록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 제일 바닥에 있는 자들만 잡겠다. 그리고 그것을 잡는 그 막강한 권력을 변호사가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수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서두에 놓였던 대통령 친인척 빠지고 국회의원 빠지고 물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여러 그 대표적으로 설치고 다니는 그 권력 조직 그들 다 빠지고 물론 숫자는 일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놓았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당 서로 그 합의를 했다고 하는 그 사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역대급 야합 사건이다. 사당 합의라는 것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